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소리 좀 올리고요. 어서 오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원래는 더 늦게 왔어야 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은 5시라고 해뒀지만 음, 앞 경기를 몇 경기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서 하고 또 와서 하면은 이제 두 번 어쨌든 항상 보고 올 때는 2번 중복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뭔가 그냥 오는 게 낫다 싶어서 아까 한 슈투트 전까지 보다가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좀 줄이고자 이렇게 왔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35경기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거는 그냥 혼자 보고 패스하든가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갈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가도록 하죠.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일단 카디프 앞전에 봤던 경기들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U20은 당연히 안 보고 해축만 보니까, 자, 카디프 브리스톨 오버 봅니다. 오버. 이게 브리스톨이 물론 카디프가 브리스톨 상대로 상성도 최근에 이기고 했지만 어쨌든 카디프가 최근에 무패 흐름을 좀 길게 갔고 최근 홈에서도 무패이기 때문에 카디프 승무로 보려다가 뭔가 카디프가 꾸준히 오버가 나는 상황이고 브리스톨도 은근히 최근에 득점이 조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겠다. 앞전의 경기들은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옥스퍼드 승무 봅니다. 왜냐면 이 두 팀의 특징이 둘 다 홈에서 잘해요. 홈에서. 근데 포츠머스 원정이죠. 그나마 믿을 건 홈인데. 그래서 홈에서 성적이 훨씬 좋은 옥스퍼드 봐야 된다. 왜냐? 포츠머스가 원정 47점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카디프전 이기고 셰필드 원정도 한 골 넣고 뭐 여러모로 좋은 건 알겠는데 최근에 예전보다 이제 실점이 많지는 않아요. 원정에서. 옥스퍼드도 최근에 이제 득점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을 좀 낍니다. 예, 이긴다면 옥스퍼드 승, 못 이기면 한 무승부 정도. 포츠머스의 역배는 안 본다. 근데 저는 승을 좀 더 봐요. 그렇게 보고 프레스턴하고 번니 이거 그냥 무 봅니다. 무. 번니는 워낙 아직도 실점이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선 질 각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원정에서도 승점이 1인데 홈에 프레스턴이 2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턴도 보니까 아까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번니가 최근에 포츠머스 원정 비겼다든가 아니면 종종 무승부로 비겼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기 때문에 실점 안 한다는 전제하에 물론 프레스턴도 뭐 득점력이 높다고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언더는 사실 배당이 너무 적어서 그냥 무 보는 게 맞다 싶습니다. 레스터 아스널을 패스합니다. 요 패스하는 이유는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아스날의 결장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맨시티도 5대1로 이기긴 했지만 뭐 그때 보니까 뭐 누구지 토마스 파티하고 뭐 웨데가르드 골에 관여한 선수들, 근데 그때 골에 관여한 선수들 중에 하베르츠, 뭐 마르티넬리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시도 이번에 부카요 사카하고 제수스 말고도 하베르츠, 마르티넬리도 부상입니다. 공격에서만 지금 얘네 4명 합쳐도 23골이거든요. 어시만 16개. 공격진 쪽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레스터 원정은 좀 빡셀 수 있다. 또 배당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레스터 프렌을 가자니 아무리 주전이 많이 빠진 아스널이라 하더라도 레스터가 요새 워낙 못하기 때문에 레스터 프렌도 못 가겠다. 그래서 건너뜁니다. 배당을 레스터 쪽으로 빠지는데 오히려 저는 너무 레스터 쪽으로 빠지면 오히려 아스널이 이길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굳이 뭐 패스하는 입장에서 고배당 갈 거면 차라리 아스날 핸디무, 뭔가 기운이 아스날이 이길 것 같은 기운이 들어요. 제 그 느낌은.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레가네스하고 알라베스는 레가네스 프렘 봅니다. 지난번에 레가네스가 일단은 졌거든요. 그
원정에서 일단은 발렌시아한테 졌고 최근에 4연패입니다. 컵대회 포함. 그 전에 좋던 기세가 다 깎여가지고 오늘 반드시 최소 지지 않는 그림으로 가야 되고 알라베스도 연패 중이긴 한데 얘네도 무가 많고 실점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요것도 언더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프레스턴보다 언더 가능성 더 높긴 하지만 배당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로 배당이 빠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레가네스 홈이니까 쉽게 안 질 거다. 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봤던 것 같아요. 아탈까지 봤구나. 아탈 패스합니다. 예. 패스하는 이유는 딱 하나. 예전 같았으면은 아탈로 1.3 일반승 보고 칼리알리 보니까 못할 것 같다 해서 뭐 마엔 보면 되는데 1.5 이하를 잘 안 가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더도 유력하지만 뺐던 거고 레가네스도 뭐 가실 분들은 가시는데 패스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탈이 챔스 일정이 좀 텀이 짧아요. 불의 원정을 갔다 왔고 거기 경계수도 적고 그리고 최근에 승리가 많이 없어요. 뭐 베로나 상대로 5대0 잘한 건 있지만 여전히 홈에서 최근 승리가 없고 그리고 칼리알리 상대로 상성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좋다라고까지 보기에는 뭐 예전 전적들까지 합치면 그런데 최근 전적은 살짝 우세입니다. 살짝. 홈에서 최근에 진 적도 있어요. 22년도에. 그리고 아탈 루크먼 결장이더라고요. 물론 루크먼 말고 레텍이 결장이 더 빠지면 크다고 보는데 루크먼도 10골이나 넣고 있고 물론 미드필더 쪽에서 워낙 많이 골과 어시가 있기 때문에 아탈이 이길 것 같긴 한데 칼리알리가 부상이 크게 없고 요새 칼리알리가 은근히 좀 잘 안 지거든요. AC 밀란 원정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라치오전도 퇴장 때문에 아쉽게 됐고 뭐 유벤 비겼던 거 뭐 토리노 0대2로 졌다고 해서 뭐 아탈이 유리하지만 배당 대비 패스입니다. 배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마엔이 확실히 보이면 아탈 승 보면서 갈 텐데 마엔이 좀 불안해서 이거 만약에 아탈 승 볼 거면 핸디무 쪽 또 가기가 좀 빡세요. 왜냐면 갑자기 뭐 다득점으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합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보다가 이제 온 건데 일단 슈투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일단 슈투트 홈 성적 좋고 볼포스도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요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뭐 몇 승 몇 패다까지는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결장자 거의 없고요. 장기 부상 빼고는 볼포스 쪽이 그나마 최근 미드필더 뭐 경고 누적 한 명 있고 수비에 주전기포 부상 중이고 볼푸스가 안 좋습니다. 슈투트에 비해. 그리고 상성 크게 차이 없다. 홈이라도 최근 전적은 비슷합니다. 반반. 자 그러면 어쨌든 슈투트가 지난번 도르트문트전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연승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컵대회 아웃쿠도 잡았고 해서 연승 중이긴 한데 리그로만 봤을 때는 무승부가 많이 없습니다. 슈투트 특징이 무가 별로 없다. 그리고 오버가 살짝 더 많긴 하지만 여전히 슈투트 홈에서 살짝 불안합니다. 뭐 장크타한테 졌던 경기라든가 지난번 좀 되긴 했지만 유니온 베를린 3대2승 최근에 시원하게 이긴 건 프라이 4대0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홈이라도 상대가 볼푸스라서 좀 빡세 보인다. 물론 이제 볼푸스 입장에서 보면은 슈투트하고 비교할 때 득실은 같습니다. 실점이 조금 많은 반면에 득점도 볼푸스가 좀 앞서니까 그래서 득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데 홈 원정 성적도 비슷하고 최근 4경기 승리가 없긴 하거든요. 볼푸스. 근데 붙었던 팀들이 뭐 레버쿠젠 비겼고 프랑크 뮌헨전도 2골 넣었기 때문에 뭐 슈투트가 이기면은 뭐 연승에 컵대회 포함 3연승까지 갈 수 있긴 하지만 글쎄 요거는 배당이 슈투트 승이 저 정도 받을 거면은 메리트가 없다 보여집니다. 지금 배당이 더 빠졌잖아요. 1.54까지. 안 그래도 무승부 없는다는 전자에 뭐 승패로 갈린다면은 홈이 유리하긴 하겠지만 최근 볼푸스가 그래도 강팀 상대로 좀 잘하고 있고 예전에 뭐 라이프치히도 5대1로 이겼던 볼푸스이기 때문에
득점력은 앞섭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다만 이제 그 뭐 경고 누적 수비에 뭐 주전키퍼 부상 있긴 하지만 공격이 건재하다. 그래서 뭐 조금 유리할 수는 있는데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언어보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렇다고 볼프스 프렌 가기는 좀 애매하고 3.5 기준이니까 최근 두 경기 언더인 거 감안하면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원래 이런 경기는 오버 가야 되는데 오버가 막 끌리지 않는다. 압도적 오버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유니온 베를린하고 맨행글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승점 차 7점 차고 뭐 득실도 맨행글라가 좋고. 다만 이제 베를린의 장점은 홈 성적이 좋다는 점. 맨행글라 원정보다.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수비에. 장기 부상자는 따로 언급 안 할게요. 미드필더에 최근 부상이 있다. 맨행글라는. 해서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상성은 유니온 베를린이 좋습니다. 맨행글라 상대로 친선전 빼면은 진 적이 없어요. 4승 1무. 최근 3연승 중이기도 하고 지난번 호펜하임 4대0 승리. 라이프치 비기고. 그래서 그나마 유니온 베를린이 원정 성적이 안 좋았던 것도 6연패 끊었고 근데 홈에서도 승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최근에 잘 안 졌을 뿐이지. 맨행글라는 3경기 무패 중 흐름 자체가. 그래서 유니온 베를린의 연승은 안 봅니다. 맨행글라도 원정 연승까지는 안 보고 결론은 뭐다? 무입니다. 무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무로 접근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보움 도르트문트. 하필 또 원정에 안 좋은 도르트문트네요. 근데 지난번 예상과는 다르게 챔스에서 3대0으로 이길 줄은 몰랐다. 일단 보움이 도르트문트 상대로 홈에서 은근히 좀 합니다. 많이는 못 이겨도 좀 많이 비겼거든요. 그래서 예전 전적들 빼고 최근 20년도 이후의 전적 보면 3무 1패입니다. 무가 많다는 점.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엔 꼴찌긴 해요. 득점은 최소 득점팀은 아닌데 실점이 많아서 득실로 치면 아마 제일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11위인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얘네도 순위가 네임밸류에 비해 워낙 낮은데 일단 홈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도르트문트도 원정이 좀 안 좋은 편이고 그나마 보험이 원정의 도르트문트면 좀 비벼볼만 하다 보는데 수비 쪽에 부상 경고 누적 2명 있습니다. 기포도 못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질병 때문에. 도르트문트도 수비에 부상 퇴장 미드필더까지. 선수 측면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3-3이니까. 그래서 결장 부분은 비슷한데 일단 보험이 최근에 뭐 홈에서 라이프치 비겼다든가 아니면 또 뭐 있냐 레버쿠젠하고 예전에 비겼던 거.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도 비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정에 불안한 도르트문트면 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아무리 스포르팅 3대0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결국에 챔스를 제외하고 리그에서 보여주는 그 데이터들이 홀슈타인 4실점 그리고 최근 하이덴하임한테도 이겼지만 1실점. 물론 이제 볼프스 3대1로 이겼다든가 뭐 그런 좋았던 전적들도 있긴 한데 좋은 것보다 안 좋았던 상황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2.5 받았기 때문에 여지없이 오버가면 된다. 도르트문트가 또 이기든 뭐 챔스의 흐름을 받아서 아니면 보험이 뭐 잡아내든 물론 뭐 0대1 또는 뭐 1대0 승리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오버 맘 편히 오버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장크트하고 프라이 갈게요. 지금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6위 승점이 10점 차가 나고 득실은 오히려 장크트가 좋습니다. 프라이가 10골이 앞서는데 실점이 12골이 더 많기 때문에 득실은 장크트가 더 좋다. 그리고 프라이도 홈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지 원정 성적이 장크트보다 그냥 살짝 아주 살짝 나은 정도. 그래서 장크트가 해볼만 하다 보는 거고 근데 일단은 수비 공격에 최근 부상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장기 부상이니까 프라이는 수비 쪽에 한 명 정도.
그래서 프라이가 좀 더 괜찮죠. 그리고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전적 최근 전적만 보면 1승 1무입니다. 다 프라이 원정 가서 안 졌기 때문에. 프라이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겼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장크트가 흐름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홈에서 2경기 무패기도 하고 지난번 무패 흐름이 좀 4경기 만에 끊기긴 했는데 가끔씩 보면 장크트가 뜬금없이 이길 때가 있어요. 뭐 슈투트 원정 뭐 그때 또 언제였더라? 그거 말고 없는 것 같네요. 호펜하임 원정. 그래서 대체적으로 승보다는 패가 많긴 한데 프라이도 잠깐만. 프라이가 아까 원정 성적이 안 좋다 했는데 최근에 보험을 이겼네요. 하이덴하임도 이겼고. 연승 중인데 실점이 없는 게 중요하지만 보험이 아까 뭐라 그랬죠? 꼴찌라 그랬죠. 꼴찌 이긴 것 같고 잘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슈투트 프랑크 4실점. 프라이가 대체적으로 원정에서 이제 꾸준하게 실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무실점 경기가 좀 손에 꼽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보험전 무실점 했으니까 장크트하고 프라이 보면은 그래도 장크트가 이길 확률보다는 실점이 많더라도 저는 득점이 높은 거를 좀 더 우선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장자도 장크트가 살짝 더 그래서 프라이 프렌으로 가겠다. 원래 이거 건너뛰려 했거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뉴 베를린이 어디 있나요? 유니온 베를린. 승 안 봅니다. 오로지 무만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블랙번하고 플리머스 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챔피언십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순위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블랙번하고 플리머스는. 일단 플리머스 강등권, 최다 실점 팀. 득점은 3골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점이 2배입니다. 2배. 워낙 실점이 많고 플리머스도 장점이 홈이 좋은 건데 원정 유일하게 1승 없습니다. 4무 11패. 5득점밖에 못해요. 그렇다고 블랙번이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장자들도 이게 경기 수가 지금 31경기, 32경기 가거든요. 사실 24경기, 뭐 23경기 나와서 뭐 부상당한 선수들이 거의 장기 부상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 부상이라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 부상되는 선수는 아마 수비 쪽에 1명 정도? 나머지는 좀 못 나온 지 꽤 됐거든요. 비중이 일본인 공격수 말고는 글쎄요, 뭐 수비 쪽에 그나마 1명 정도? 최근 부상 말고. 나머지 너무 오래돼서. 그에 반면에 플리머스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점이 너무 많다는 점, 플리머스.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된다. 자, 상성 뭐 건너뛰겠습니다. 몇 경기 안 돼서. 자, 블랙번이 브로미치를 잡으면서 연패를 끊어냈어요. 블랙번도 보면 매번 얘기하지만 그때 6연승 할 때 이제 거의 무실점 5경기 하다가 또 중간에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연승하다 또 연패하고. 얘네는 최근에 무가 잘 없거든요. 블랙번은. 이기면 연승할까 하다 보면 또 연패하고. 또 최근에 FA컵도 지면서 연패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홈이니까 이 득실차도 너무 나고. 다만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최근 플리머스의 그 기세 때문입니다. 기세. 얘네가 워낙 이제 실점도 많고 홈에서도 다 이기는 경기도 그때 미들즈브로도 3대3으로 말아먹고 했었는데 최근에 번니한테 5실점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썬더랜드 2대2 원정 가서 홈에서 브로미치 역전했던 걸로 기억하고 리버풀을 잡았죠. FA컵인데도 불구하고 챔피언십 꼴찌가 EPL 1위를 잡기가 이게 데이터상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챔피언십 1위가 뭐 프리미어 1위하고 붙어서 이긴 거면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디 꼴찌가 2부 꼴찌가 1위를 잡았다는 건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거기다
미럴까지 5대1로 잡아가지고 지금 4경기 3승 1무입니다. 그래서 블랙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이거 저 배당에 갈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플리머스 2프레임 가기에는 얘네가 보여준 게 썬더랜드 2대1밖에 없거든요. 물론 원정 3경기 무패긴 하지만 모두 다 홈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은 로테이션도 있었고 뭐 미러는 그렇게 잘한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사실 그럼 브로미치하고 썬더랜드 기준을 봐야 되는데 살짝 좀 애매합니다. 잘하긴 하지만 그래서 배당이 낮은 2프레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결론은 그냥 이런 건 안 가는 게 좋죠.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헐시티하고 노리치.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데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 4경기 한 요 정도 보고 왔을 때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패스하는 거 왜 패스하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요것도 간단히 얘기할 거 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자, 헐시티 노리치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굳이 패스할 거 저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미리 보고 왔으면 요래 해서 건너뛰겠다. 일단 상성은 좀 애매합니다. 헐시티가 조금 유리하긴 한데 20년도 이후 데이터는 1대1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쭉 보면 헐시티가 강등권 그 더비카운하고 승점이 같거든요. 근데 득실에서 앞서서 21이지 노리치는 확실히 득점이 좋기 때문에 실점이 한 2골 정도 많아도 득실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헐시티가 홈에서 꼴찌 팀인데 원정의 노리치라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노리치도 홈보다는 원정이 살짝 안 좋아서 다만 여기 일단 공격 쪽에 장기 부상자들이 조금 있고 미드필더 출전 정지? 요거 말고는 크게 없는데 노리치 쪽이 일단은 공격의 부상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들이 있고 여기도 진짜 아주 최근은 없어요. 다 좀 장기 부상 아니면 시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헐시티 홈에서 지금 5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근데 노리치도 아시다시피 그때 그나마 보르아 사인즈하고 조슈아 서전트가 같이 나온 적이 근래에 막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슈아 서전트가 좀 장기로 좀 못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나와서 좀 그때 스완지 이길 때도 좀 뭔가 골인가 어신가 좀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노리치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헐시티 물론 헐시티가 또 가끔씩 강팀 상대로 잘하는 거 보면 좀 애매하긴 해요.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3대0으로 잡든가 홈에서 리즈하고 3대3으로 비긴다든가. 그래서 지금 노리치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노리치 프렌을 한번 노려볼까 하는데 프렌은 배당 대비 별로인 것 같습니다. 공격진을 생각하면은 득점력 때문에 노리치 프렌을 가려 했는데 잠깐만요. 퀸즈파크, 스토크, 번니 프렌 보죠. 프렌 원래 무 가려 했는데 득점력 차이 지금 꽤 나기 때문에 득점력으로 노리치가 어떻게든 비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턴타운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갈게요. 여기는 지금 루턴타운이 잠깐만 꼴찌구나. 꼴찌. 최다 실점은 아닌데 어쨌든 꼴찌입니다. 근데 꼴찌랑 뭐 헐시티랑 불과 2점 차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예전 같으면 거의 좀 더 많은 경기를 치러야 이제 뭐 꼴찌가 거의 올라오기 힘든 그런 승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강등권 자체도 승점이 크게 차이 안 나고 중간 팀들도 승점이 크게 차이 안 나고 상위권도 리즈부터 썬더랜드까지 얼마든지 이제 넘볼 수 있는 승점 차라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턴타운 셰필드 상성은 셰필드 상성은 셰필드가 좋고 루턴타운이 못 이긴 지 꽤 됐습니다. 지금 10경기 2무 8패
지난 썬더랜드전까지 지면서 어쨌든 2무 8패. 그나마 홈에 얘네가 성적을 좀 왜냐면 원정에서 1승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셰필드는 홈이든 원정이든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일단 결장자를 좀 보겠습니다. 루턴타운은 최근 부상이 없고 셰필드가 지금 구스타보 해머가 아마 지난번 결장인 걸로 아는데 뭐 무어도 근데 지금 완전 결장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 다. 그래도 루턴타운보다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때 헐시티한테 질 때 3대 0으로 결정자가 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얘네 또 최근에 무도 없습니다. 3연승. 물론 미들즈브로 포츠머스한테 실점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원정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한 골차 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홈인 걸 감안한다면 배당을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셰필드가 그만큼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느냐. 그리고 루턴타운이 그래도 10경기째 승리 없는데 셰필드가 원정 3연승 그리고 홈 원정 3연승이기 때문에 이기면 4연승이거든요. 4연승을 할 수 있을까? 뭐 리그 순위나 뭐 득실로 보거나 뭐 다 보더라도 가능한데 셰필드가 루턴타운이 홈에서 승점이 플러스 1입니다. 18골 넣고 17골 실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셰필드 승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프렘 받았으면 좋으련만 일단은 승 찍고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러면은 일단 미들즈브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포드 1시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거의 한 30분 됐거든요. 나머지 몇 경기야 이게? 거의 한 20경기?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20경기 더 남지 않았나? 이게 카디프를 내가 뭐 하고 했구나. 아까 기존에 담아뒀던 걸 안 하고 새로 체크를 했나봐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까 어디까지 했지? 셰필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즈, 와포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는 거의 약 중위권? 미들 어디 갔냐? 그 순위가 승점 차도 별로 안 나고 득실은 당연히 미들즈브로가 좋습니다. 와포드도 원래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라 원정은 별로거든요. 이러면 미들즈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기포도 부상한 지 좀 된 것 같고 최근 부상들이 그나마 공격 쪽 한 명인데 얘도 한 7, 7, 8경기? 와포드가 그나마 최근 결정자가 있습니다. 바쿤바요. 출전 정지로 되어 있는데 타격은 뭐 전체적인 선수 면에서는 미들즈브로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최근 공격 쪽에 가장 최근 그리고 한 대여섯 경기 못 나온 공격수까지 하면은 미들즈브로가 살짝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배당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일단 어포드 상대로 연승 중입니다. 홈에서. 근데 미들즈브로가 지금 3연패. 실점도 꾸준하고 물론 웨스트 브로미치전도 있긴 하지만 최근 좀 아쉽습니다. 근데 상대들이 좀 강하긴 했어요. 썬더랜드, 셰필드 유나이티드라서. 그거 감안하면은 와포드가 리즈한테 4대 0. 그리고 썬더랜드전은 비겼지만 이거 둘 다 최근 오버 성향이라 배당이 저렇게 뭐 1.45에서 5일로 올라갔지만 와포드 쪽으로 빠질 정도라 생각은 안 하고 오버 봅니다. 오버. 이거 그냥 오버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럴하고 브로미치 가도록 할게요. 일단 상성은 미럴이 좀 더 괜찮긴 한데 미럴도 아시다시피 언더가 많은 팀이었거든요. 번니랑 마찬가지로. 근데 최근에 오버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엔 거의 한 20경기라 치면 언더가 뭐 한 2-3경기 나왔나 그랬는데
요새는 오버가 좀 많아지는 추세고, 그리고 미럴이 승점이 7점 차긴 하지만 득실이 뭐 압도, 물론 브로미치가 10골이나 앞서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압도적인 차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미럴도 홈성적이 그나마 원정보다는 괜찮고, 브로미치도 홈에 비해 원정이 좀 살짝 아쉽고 하기 때문에 홈이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미럴도 뭐 그나마 최근 부상은 미드필더 한 명이라서 그거 말고는 최근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브로미치도 공격에 조시마자가 여전히 못 나오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블랙번한테 졌다. 어쨌든 그리고 원정 지금 3연패. 헐시티전 이후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승리 없습니다. 그러면 9경기니까 몇 경기야 이게? 저 몇 패야 이게? 5패, 3무 5패. 최근 3연패. 그래서 미럴이 플리머스한테 5실점하고 마지막 그 원정 경기를 안 좋게 끝났지만 그 전에 4연승 중이었고 5경기 무패였고, 어쨌든 브로미치의 원정 성적을 보면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럼 미럴 승을 봐야 되느냐? 그러기에도 좀 애매해요. 조시마자가 못 나왔을 때도 계속 그 이겼던 거 생각하면 단순히 뭐 저번 경기 못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승부로 깔끔히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퀸즈도 2대1로 이겼었고요. 뭔가 미럴이 압도해서 이겼던 경기는 사실 FA컵 리즈 이긴 것도 신기하긴 해요. 근데 리그에서는 거의 한 골 차로 지거나 비기거나 이기거나 거의 그런 싸움이라 이것도 과감히 건너뛰시든 무승부 가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셰필드 웬즈입니다. 유나이티드하고는 다르고 코번트리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웬즈 지금 보면은 순위 차이 별로 안 나요. 1점 차. 그리고 득실도 코번트리가 살짝 우세고. 근데 셰필드 웬즈가 홈에서 패배가 적긴 합니다. 원정 승점이랑 큰 차이도 없고. 그래서 원정에서 살짝 홈보다 부족한 코번트리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장자도 보면은 최근 못 나온 게 미드필더 한 명인 것 같은데 수비 또 한 명이 있네요. 이 정도? 근데 미드필더는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코번트리는 딱히 없다. 그러면 결장자 부분은 코번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성은 최근 그냥 코번트리 아주 야구세. 20년도 이후에. 근데 뭐 반반이네. 1대0으로 이긴 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스완지를 이겼습니다. 셰필드 왠지 홈에서 5경기 무패 중. 근데 2승 3무인데 최근 3연속 무승부 중이고, 그러니까 얘네도 승리가 막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연승을 가끔씩 했는데 최근에는 띄엄띄엄 이깁니다. 한 번 이기면 또 몇 경기 만에 이기고. 그래서 스완지를 이겼지만 지금 코번트리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연승을 하긴 힘들어 보여요. 코번트리가 최근에 입스위치 FA컵 지고 리그에서는 리즈한테 진 거 말고는 1월 초에 원정에서 노리치, 왜냐면 4연승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흐름을 봤을 때 이것도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프렌이 유리할 수 있죠.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들 생각하시고 스토크 소환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토크 같은 경우에 소환지랑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득실로 보면은 뭐 스완지가 득점은 좀 많지만 실점이 많아서 별 차이가 없다. 득실도. 스토크가 홈 성적이 좋진 않아요. 승점이 낮은데 패배가 많진 않습니다. 4패. 승리가 좀 적어서 그렇지. 그리고 원정의 스완지도 무승부가 많이 없네요. 5승 2무 9패.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계속 이 공격의 결장자들 계속 공격 중이고 부상 중이고, 그리고 수비 쪽에 좀 애매하게 지금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선수들이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부상으로 못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대부분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부상 표시가 없어야 나오지 이게 부상이 약간 좀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못 나오더라고. 공격이 한 명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 부상자들에 이어서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스완지는 그거에 비해 거의 없거든요. 장기 부상 한 명 정도. 그래서 스완지가 좋다 결장자 부분은. 그리고 스토크가 스완지 상대로 홈에서 아주 강합니다.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 근데 그게 최근 20년도 이후의 경기고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좋긴 하지만 뭐 스완지가 못 이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스토크가 얘네가 진짜 승리가 심각하거든요. 아까 어디냐? 미러리였나? 셰필드 웬즈였나? 어디는 연승하고 뭐 가끔씩 이겼다 했잖아요. 여기 진짜 가끔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데 11월에 한 번 이기고 거의 12월 말에 또 한 번 이기고 그리고 2월 초에 한 번 이기고 최근 20경기 중에 3승밖에 못했다 스토크. 그리고 결정자가 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요새 최근에 무가 많아서 그렇지 물론 그 썬더랜드를 진짜 오랜만에 잡아서 이제 연패도 끊어내고 했는데 근데 또 특이한 게 무가 이제 중간에 좀 껴있고 하다 보니까 홈의 성적을 놓고 보면은 홈에서 최근에 진 적은 없어요. 너무 띄엄띄엄 있긴 한데 4경기 1승 3무입니다. 1승 3무. 그래서 뭐 스완지도 썩 좋은 편은 아니도 원정 5연패도 했었고 브리스톨을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뭐냐면 스완지는 의외로 이제 무가 많이 없어서 뭐 승패로 갈릴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무 찍거나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스완지가 프렌을 받아서 프렌을 가보고도 싶었지만 원정 성적을 생각하니 가기가 좀 빡셉니다. 왜냐면 포츠머스한테도 예전에 4실점도 했었어가지고 스완지가 브리스톨전 이겨서 그렇지 그 전에 원정 보면 5대1, 3대0, 3대0, 4대0 막 이랬던 적 실점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무 찍겠습니다. 무. 요것도 무 본다. 대충 오늘 그냥 저 무승부 좀 애매한 것들은 뭐 2무든 3무든 그냥 묶어서 그냥 관전용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뭐 좋아 보이는 무가 그렇게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경기 했죠? 앞에 한 경기 2경기 건너뛰 3경기 건너뛰었구나. 그러면 35경기 중에 지금 보면은 8개 빼면 되니까 17경기 했네. 17경기. 그러면 에스턴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뭐 승무 같은 거는 표시를 해둘 텐데 각자 알아서들. 자 이제 EPL로 넘어가서 에스턴하고 어디 갔냐 에스턴이. 입스위치 가도록 할게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에스턴 빌라. 지금 원정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입스위치가 19입니다. 에스턴 빌라가 9이고 그리고 에스턴 빌라가 홈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6승 5무 1패. 그리고 입스위치는 원정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고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에스턴 빌라 쪽이 보면은 미드필더는 못 나온 지 꽤 됐고 수비 쪽도 못 나온 선수들이 꽤 되는데 그나마 최근 부상이 1명 정도 기존 부상자에 그래도 공격은 좀 살아있고 입스위치도 보면은 수비나 미드필더는 없는데 공격 쪽에 뭔가 기존에 못 나왔던 선수들이 계속 못 나온다. 근데 이게 에스턴이 홈이고 아무리 뭐 FA컵 날짜가 조금 더 이제 늦게 토트넘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에스턴 빌라의 홈 성적을 보시면 압니다.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제가 보는 게 한 11월까지인데도 없어요. 지금 11월 언제냐 그때 크리스탈전.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11경기인데 원정은 다릅니다. 에스턴. 근데 홈은 확실히 웬만해선 안 집니다. 물론 입스위치가 코번트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 챔피언십 2부 팀이고
그 전에 뭐 리버풀 4실점. 그나마 잘한 거 풀럼 2대2 정도 비긴 거, 아니면 아스널 한 골 차로 진 거. 이거는 에스턴 승 보는데 배당을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이 얼마나 좋느냐. 1.38. 아하, 좀 빡셉니다. 1.38은. 그래도 에스턴이 꾸준하게 실점이 있었어요. 뭐 레스터도 그렇고 웨스트햄도 그렇고 최근에 뭐 챔스 셀틱도 그렇고. 그래서 오버가 많다는 점. 입스위치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리버풀전도 한 골 넣었고 코번트리전 이겼고 풀럼전 비긴 것까지 생각하면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죠. 뭐다? 오버입니다. 오버. 승 가고 싶으면 핸디무로 접근해라. 1핸디무.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풀럼하고 노팅엄 가도록 할게요. 노팅엄이 생각보다 순위가 너무 높거든요. 뭐 풀럼도 딱 중위권에 있긴 하지만 득실도 노팅엄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풀럼이 홈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노팅엄이 원정이 얼마나 좋냐면 리버풀 다음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7승 2무 3패. 예. 그래서 많이 좋죠. 지금 3위인데 아스널을 지금 3점 차로 쫓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스널도 이제 리버풀하고 승점이 더 벌어지지 않고 7점으로 이제 되어 있고 해서 그때 리버풀이 비겼기 때문에 자, 어쨌든 홈의 풀럼이 어쨌든 뭐 홈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여지는데 노팅엄도 뭐 기세가 좋았다가 한번 중간에 한번 끊겼거든요. 본머스전에 5대0으로 지면서. 물론 그 다음 경기 7대0으로 이긴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여전히 원정의 그 흐름만 놓고 본다면 나쁘진 않아요. 그 본머스전 한 경기 빼면은 뭐 최근에 진 적도 없고. 다만 이제 어디냐 여기 FA컵에서 여기 3부 같은데 승부 차이까지 끝에 이겼죠. 4대2로. 그리고 풀럼은 위건 원정에서 이겼고 날짜도 노팅엄이 더 뒤늦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도 노팅엄이 좀 손해다. 그리고 풀럼이 지금 연승 중입니다. 뭐 홈에서 맨유한테 지면서 무패 흐름이 한 7경기 만에 깨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풀럼 가서 안 좋았던 기억은 2경기 있습니다. 2경기. 그게 뭐냐? 0대0으로 비겼던 사우스햄튼, 2대0으로 비겼던 입스위치. 본머스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뭐 아스날 비긴 것도 뭐 풀럼이 잘했다고 보는데 사우스햄튼 그때 꼴찌였던 것 같은데 이거 비긴 건 말이 안 됐다. 하지만 맨유전 빼고는 최근 진 적이 없고 홈에서 뉴캐슬까지 잡으면서 어쨌든 연패도 안 당했고 위건까지 이겼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좋거든요. 아무리 노팅엄이 순위가 더 높고 더 흐름이 좋았더라도 풀럼도 쉽게 안 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 가자 이거. 무승부 가야죠 이거. 풀럼도 노팅엄을 쉽게 이기진 못할 거예요. 다만 그 일정 부분 텀이 조금 2월 12일 경기였기 때문에 텀이 조금 짧다는 점. 근데 로테를 돌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 누구였지? 잠깐 결장도 한번 보고요. 근데 아주 최근 부상 해봤자 이제 공격에 한 명. 노팅엄도 아워니하고 허드슨 오도이가 지금 좀 애매한데 수비에 무릴로 말고는 크게 없네요. 그리고 그 크리스 우드가 교체로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사실 노팅엄도 로테를 어느 정도 돌렸기 때문에 풀럼 승까지 보기엔 좀 빡셀 것 같아요. 상성은 풀럼이 좋긴 하거든요. 홈에서 최근 연승 중이고. 근데 그 단순히 이제 그 정도의 흐름이 좋은 노팅엄이 아니고 지금 순위 자체도 엄청 높기 때문에 흐름만 좋고 하위권인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무승부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무 짚고 넘어갑시다. 맨시 맨유. 자, 맨더비. 맨시 맨유래. 잘못 봤네. 뒤에 유만 보다 보니까 뉴캐슬이었네. 뉴캐슬.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하고 뉴캐슬. 그러게 맨유가 6위일 리가 없지. 자, 뉴캐슬 이게 순위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승패가 같습니다. 승점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득실에서 살짝 앞섭니다. 아주 살짝. 근데 득실도 같은 것 같은데? 득점이 앞서서 그런가? 어쨌든 맨시티가 지금 5위고 뉴캐슬이 6위로 되어 있는데 일단 홈의 맨시티는 그래도 성적이 좋아요. 원정보다는. 근데 뉴캐슬이 홈이나 원정 차이가 별로 없어요. 원정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아칸지 부상 말고는 그릴리시가 좀 애매하고 이거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네요. 맨시티. 그리고 뉴캐슬은 조엘린톤 부상이고 반스 수비 쪽에 좀 애매한 선수 한 명 있고 요거 말고는 없네요. 일단은 홈이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요새 뭐 맨시티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홈이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뉴캐슬 상대로 지금 15년도부터 무승부 없이 지금 10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그 10연승도 믿을 수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 뉴캐슬이 리그컵을 아스날을 2대0으로 잡았고 버밍엄전도 3대2로 이기면서 연승 중입니다. 뭐 리그에서는 풀럼한테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뉴캐슬도 가만 보면 원정 성적도 상당히 좋아서 지금 원정만 보면 6연승이에요. 6연승. 아스날도 2대0으로 잡았죠. 원정에서 맨유, 입스위치. 실점도 버밍엄전 빼고는 1실점 이상 하지 않았고 뭐 그전에는 브랜드포드 4실점도 있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지난번 레알한테 이제 역전당한 게 타격이 좀 있을 거다. 왜냐면 레이턴 오리엔트 FA컵도 겨우 이기고 역전승해서 로테이션 돌린 이후에 아스날전 5실점해서 뭐 물론 리그로만 보면은 오랜만에 진 거긴 해요. 아스날전이. 그전에 첼시도 3대1 뭐 웨스트햄도 4대1 홈에서 한 7경기 만에 졌는데 최근 뭔가 실점이 많고 대부분 다 오버입니다. 맨시티가. 그리고 뉴캐슬도 지더라도 쉽게 안 진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언오버를 3.5를 주긴 했는데 그래도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러다 뭐 맨시티가 홈에서 뭐 1대3으로 지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지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 중인 게 뭔가 2대1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5면 상당히 좋겠는데 3.5라 맨시티 승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승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맨시티가 좀 아쉬워요. 뭐 역전했던 경기들도 있는데 예전 그 페노르트전도 그렇고 요새는 뒷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뒷심이.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 사우스햄튼 본머스 가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꼴찌 팀이 나왔네요. 사우스햄튼이 꼴찌입니다 지금.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연패 중이기도 하고. 자 본머스도 노팅엄만큼 흐름이 좋죠. 보통 상위권에 있는 팀들의 이제 언급되기가 쉽지 않은 팀들인데 오히려 언급돼야 될 팀들은 지금 중하위권 쪽으로 내려가 있고 맨유, 토트넘, 뭐 에버튼. 뭐 에버튼은 좀 항상 이제 뭐 맨유하고 토트넘보다는 좀 힘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본머스하고 지금 노팅엄이 생각지도 않게 순위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여전히 최다 실점인데 뭐 레스터하고는 뭐 한 골 차밖에 안 나고 득점이 최소 득점이기 때문에 득실이 가장 안 좋죠. 홈에서도 1승밖에 못했고 본머스는 홈 원정 성적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우스는 홈 원정이 안 좋은 걸로 거의 동일하게 안 좋고 본머스는 좋은 상황에 동일하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부상이 그나마 수비에 한 명 정도. 그리고 본머스는 여전히 얘네 수비 쪽에 부상이 많긴 해요. 뭐 완전 장기 부상부터 지금 못 나온 지 꽤 되는데 최근 부상은 없긴 합니다만은 장기 부상자들이 거의 수비 쪽에 몰려 있고 청대 차출도 비중이 아예 경기를 안 뛴 선수니까 제외하고 그나마 이제 공격에 근데 공격도 아주 최근 부상은 브라질 선수 한 명,
NS 위날도 꽤 비중이 너무 낮아가지고 NS 위날은 차라리 헤타페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정자 부분은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사우스햄튼이 번리전까지 졌단 말이죠. FA컵. 그리고 본머스는 FA컵 에버튼을 이겼기 때문에 리버풀한테 진짜 오랜만에 졌습니다. 아마 최근 무패 흐름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완전 상위권 팀 빼고는. 왜냐면 얘네가 지금 거의 한 12경기 무패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12경기 맞나 이게? 3, 4, 5, 6, 7, 8 맞네. 8승 3무. 근데 그게 리버풀한테 깨졌고 다시 에버튼 이기면서 어쨌든 뭐 뉴캐슬 원정도 4득점, 뭐 홈에서 노팅엄 5대0으로 잡았죠. 그래서 본머스가 상당히 좀 잘한다. 사우스햄튼이 지금의 성적으로 갖고는 대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좀 적더라도 빠지기 전 배당이라도 이게 본머스 승 봅니다. 근데 1.5 이하를 잘 안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3.5 기준이라도 본머스의 득점력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근데 3.5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 3.5라도 오버 나왔던 상황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본머스 입장에서 뭐 4대2, 5대1, 4대1, 2대2, 5대0 뭐 없진 않은데 사우스햄튼이 얼마나 넣어주느냐. 사우스햄튼이 만약에 골 못 넣는다? 그러면 오버 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서 뭐 4골 넣어야 되는데 뭐 못 넣을 점수는 아니지만 근데 저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뉴캐슬이나 아니면 원정에서 뭐 입스위치나 노팅엄전도 2골을 넣었었고 그때 아마 후반 막판에 거의 2골 넣은 걸로 아는데 그 전에 보면은 뭐 리버풀 1골, 뭐 2대3 경기도 있어서 배당 측면으로 보면 오버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이거 본머스가 뭐 아무리 압도적으로 좋아도 오버? 잠깐. 저는 배당으로 접근할게요. 왜냐면 지금 어디냐? 1.5 이하는 잘 안 보기 때문에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그러니까 승 갈 거면 핸디무 노려야 되는데 이게 좀 살짝 고민되거든요. 이게 핸디무면은 2대1 스코어가 가장 유력한데 3대2도 나오겠지만 그럼 결국에 오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핸디무 노릴 거면 2핸디무 노리든 뭐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쨌든 오버 봅니다. 오버 배당 측면으로 볼 때. 자 이제 웨스트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야님 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야 봤네 화면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자 아마 9시 반 경기는 일단 최대한 9시 반 경기 가게 되면은 보통 1시간 전에 보내니까 8시 반 9시 반 건너뛴다 9시까지 물론 11시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아마 다들 10시에 맞춰졌다고 봅니다. 기준이 뭐 배트맨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뭐 복권방들이 11시까지 할까 물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안 하는 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자 해서 늦지 않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갈게요. 웨스트햄하고 브랜드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브랜드포드가 득실이 더 좋습니다. 왜냐? 웨스트햄이 득점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42골 넣은 브랜드포드. 웨스트햄은 또 실점도 더 많고. 그래서 여러모로 안 좋다. 그리고 믿을 건 이제 브랜드포드의 원정입니다. 원정. 얘네가 홈 성적이 좋지 원정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웨스트햄은 여전히 그냥 공격에 부상 1명 정도 추가된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브랜드포드가 확실히 공격 포인트를 2자릿수 넣고 있는 은베모하고 요한의 의사 때문에 뭔가 득점력 보면은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해서 마지막 홈 경기를 웨스트햄이 잡긴 했지만 요새 웨스트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득점력이 없진 않아요. 뭐 풀럼도 3대2로 이기고 그리고 뭐 지더라도 에스턴 빌라라든가 아니면 첼시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는데 살짝 좀 애매합니다. 포지션이.
그리고 브랜드포드도 원정 보면은 뭐 사우스햄튼 5대 0으로 잡고 크리스탈 잡고 했을 때는 뭔가 잘해 보이는 듯 하다가도 또 홈 보면은 요새 홈에서 진짜 뭐 말이 아니죠. 1무 5패니까. 그리고 득점도 거의 없어요. 맨시티전 2대2 비긴 게 그나마 유일하지. 너무 안 좋아서 요 경기는 사실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 흐름상 보더라도 언어버가 살짝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승부패 다 나올 수 있는데 득점력으로 밀어붙이면 브랜드포드가 유리해서 이게 브랜드포드가 2프렌이 있더라고. 2프렌 1.16배. 근데 웨스트햄이 일단 보엔, 파케타 그냥 이거 못 찍을까요 그냥? 뭔가 크리스탈한테도 지고 뭐 그랬어가지고 그런데 브랜드포드는 어쨌든 흐름 자체는 원정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홈보다는 좋기 때문에 프렌 보죠 프렌. 이거는 좀 표시를 하고 브랜드포드 프렌승 보겠습니다. 프렌승. 이 프렌은 더 가능성이 있겠죠. 프렌 보는 입장에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사수나 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수나 9위, 레알이 1위. 근데 바르샤, AT 다 순서대로 1.1점. 그러니까 3위가 2위랑 1점, 2위가 1위랑 1점. 이게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오사수나가 홈에서 너무 좋아요, 성적이. 6승 3무 2패. 뭐 레알도 똑같습니다. 6승 3무 2패 원정이. 경고 누적 말고는 없거든요, 오사수나. 근데 레알이 리디거, 바스케스, 그리고 뭐 밀리탕은 장기 부상이고 수비 쪽에가 부상이 많은데 장기 부상. 그러니까 리디거하고 바스케스만 최근 부상이고 의외로 공격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 부상이 없다. 그래서 수비 쪽만 조금 그렇지 공격이 살아 있기 때문에 맨시티까지 이제 역전했던 거 보면은 확실히 그 비니시우스가 잘하긴 하더라고요. 오사수나가 얼마나 선방을 해줄 수 있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오사수나도 보면은 지더라도 쉽게 안 집니다. 그나마 2대 0으로 졌던 거는 이제 최근 소시, 예전에 레알 원정 가서 4대 0. 얘네가 무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어가지고 레알이 최근 레가네스 원정 스페인컵에서 3대2 그리고 에스파뇰전 1대 0으로 졌고 AT도 1대 1로 리그만 놓고 보자면은 레알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성에서 좀 안 좋아요. 오사수나가 레알한테 지금 10몇 년 동안 못 이겼고 지금 3연패. 그나마 한 번 비긴 게 최근에 전부고 너무 안 좋거든요. 자, 근데 배당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1.44로. 레알이 일단 일정을 보면은 챔스가 12일 날 있었는데 중간에 컵 대회 리그하고 컵 대회하고 얘네가 좀 빡빡했거든요. 챔스 리그, 컵 리그, 챔스. 그러니까 2월에만 벌써 4경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오사수는 3경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그 챔스 경기까지 생각하면은 텀이 엄청 짧습니다. 지금 한 3일,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했거든요. 23, 26, 30, 다시 2, 6, 9, 12. 체력이 될까? 그리고 원정인 점. 그래서 맨시티를 잡긴 했지만 오사수나도 쉽지 않을 거다 해서 이게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이거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마엔만 가더라도 2배가 훨씬 넘기 때문에 레알 승에 마엔 가면 개꿀일 수 있지만 오사수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정이면 모르는데 홈입니다. 홈. 그리고 쉽게 안 졌다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공격에 안테 무디미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요걸 잘 지켜보면 됩니다. 얘가 골을 거의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얘가 못 나온다? 그러면 못 이길 가능성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레알이 공격이 압도적으로 좋긴 해요. 진짜 누가 봐도 레알 승이긴 한데 그런 레알이 에스파뇰한테도 졌단 말이죠. 물론 그때는 결장자가 있었을 겁니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 레알이 이길 것 같아도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건너뛰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알 승무에서 좀 고민을 못 하겠다. 너무 그냥 공격만 딱 놓고 보면 이건 뭐 따지지 않고 그냥 레알 가면 되는데 상성도 레알이 좋고. 근데 뭔가 이번 시즌 오사수나가 쉽지 않다. 특히 원정이고. 원정 레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건너뛸게요. 경기가 이 경기밖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많기 때문에. 자, PSV하고 위트레이트. 자, 상위권 싸움입니다. PSV가 지금 여기는 1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단 아약스하고 승점이 같지만 득실에서 앞서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일단 아약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 51점입니다. 그리고 위트레이트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위트레이트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PSV 지금 9승 2무 홈에서 아약스, 트벤테랑 세 팀이 무패입니다. 무패. 그리고 위트레이트는 원정 무패. 그러니까 오늘 경기 어떠냐? 홈 무패 PSV, 원정 무패 위트레이트. 볼만 하겠죠. 그리고 PSV는 히카르도 페페하고 틸만이 부상입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도 부상으로 못 나올 것 같은데 한 명 정도. 위트레이트는 공격에 2명 정도 부상 중인 것 같은데 완전 부상은 아니지만 이러면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는데 임팩트로는 PSV가 더 빡세죠. 왜냐면 공격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물론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틸만도 나름 골을 많이 넣고 있고, 그래서 지금 PSV가 위트레이트 상대로 홈에서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고 24번 중에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무도 없습니다. 무도. 여기는 압도한다 그냥. 근데 PSV가 요새 안 좋아요. 요새 얼마나 안 좋냐면 이겨도 한 골 차. 브레다 3대2. 그러니까 페노르트 2대0 이긴 거 빼고는 너무 안 좋습니다. 빌럼한테도 비겼죠. 홈에서. 그리고 네이메어 원정 3실점 3대3. 그리고 챔스에서도 리버풀 롯데 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2대3. 3대2. 브레다도 홈에서 3대2. 츠르베나 원정 2대3. 딱 보면 뭐겠습니까? 실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기더라도 힘겹게 이기거나 비기거나. 그래서 원정의 무패인 위트레이트라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위트레이트도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5경기 3무 2패. 그리고 컵대회는 헤라클레스 상대로 아예 무득점 했고, 홈에서 알메러 시티한테도 지난번 제가 위트레이트 승과 마인을 생각했었는데 말이 안 되게 배당도 이제 이게 먼저 시작했던 경기라 기억하거든요. 전반에 한 골 주고 그다음 뭐가 없어요. 그냥 1대0으로 끝났습니다. 아마 역배 한 8배인가 아무튼 꽤 배당이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 승도 1.2 몇으로 떨어졌고 마인도 떨어졌던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위트레이트 상황 보면 오히려 PSV가 실점은 많지만 그래도 PSV는 패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해봤자 즈볼러 아니면 유벤인데 위트레이트는 2경기 내리 무득점에 졌고 즈볼러한테도 얘네 3대3으로 비겼고 해서 원정 무패지만 홈의 PSV가 더 괜찮다. 근데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도 1.26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난번 빌럼처럼 비기면은 대참사 납니다. 왜냐면 빌럼이 위트레이트보다 순위가 안 좋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12위니까 득실도 차이 나고. 그래서 요 경기는 위트레이트나 PSV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땐 언오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위트레이트 2프랭 가자니 위트레이트 아시겠지만 헤라클레스한테 2대0으로 졌던 전적, 그리고 PSV를 가자니 요새 실점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오버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버도 아주 막 좋아 보이는 오버가 아니긴 합니다. 이게 오버가 나려면 위트레이트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중이라 득점을 좀 해줘야 됩니다. 득점 못하면 PSV 2대0, 3대0 예를 들면 최근에 페노르트 2대0처럼 그런 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힘을 써줘야 된다. 오버 갈까 아니면 패스 하세요. 이 경기.
자, 마르세유하고 생테티엔 가도록 할게요. 이게 1시간에 끝낼 수가 없었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마 이거 끝내려면은 지금 몇 경기 남았죠? PSV까지 했으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1경기니까 좀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7시 40분에서 50분 그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아마 9시 반 경기는 대충 보니까, 잠깐만요. 아까 번니가 프레스턴 번니는 조금 노려볼 만한데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세유 생테티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위 차이가 너무 납니다. 득실도 그렇고. 근데 마르세유가 원정 성적이 1위거든요. 홈은 패배가 많지는 않지만 원정이 승점이 더 높습니다. 근데 생테가 원정에 이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0승 팀입니다. 0승. 이건 뭐 안 봐도 그냥 마르세유 가야죠. 마르세유 결장자도 뭐 장기 부상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생테티엔도 그나마 수비 쪽 한 명. 근데 이게 마르세유가 최근 뭐 연승 중이기도 하고, 마르세유는 또 일정이 없잖아요. 일정. 리그 컵대회도 결국 떨어졌고 리그만 신경 쓰면 되고, 생떼는 뭐 파리 한 골 아니면 뭐 조금 비볐던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 리옹도 한 골 차. 근데도 불구하고 마르세유 승에 요거는 일마엔을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일단 마르세유 승 졌고, 이마엔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가 생각보다 적어요. 5대1? 원정은 그래도 3대1, 5대0, 뭐 2대0도 있는데, 생떼가 강팀 상대로 은근 좀 비볐던 거 생각하면 이마엔 가긴 좀 빡셀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승의 1마엔 정도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은 너무 배당이 안 나오니까 1마엔을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라치오 대 나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순위 높은 팀의 싸움인데 일단 라치오 4위, 나폴리 1위입니다. 승점이 10점 차인데 득실도 실점이 적기 때문에 라치오가 득점이 많지만 실점이 많습니다. 2배 살짝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나폴리가 유일하게 10점대 실점이라서 뭐 라치오 홈이나 나폴리 원정이나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나폴리가 원정 성적도 좋거든요. 그래서 결장자가 크게 없습니다. 라치오 최근 부상이 없고, 나폴리는 공격에 한 명 정도, 브라질 선수 같은데 다비드 네레스, 이름이 살짝 좀 어려운데 2골에 6어시기 때문에 출전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골에 관여하고 어시가 좀 많다는 게, 그리고 수비 쪽에도 있네요. 올리베이라, 그리고 스피나촐라는 조금 됐고, 그래서 결장자로 보면은 장기 부상자가 몇 명 있는 라치오보다는 나폴리가 좀 손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라치오 같은 경우 나폴리한테 상승해서 좀 밀립니다. 근데 뭐 최근만 보면은 큰 뭐 반반이고, 일단 지난번 5대1로 이긴 게 좀 크다 보는데, 일단 연승 중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피오렌티나전 그때 로마전도 있구나. 최근에 뭐 연패는 없었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지긴 합니다. 한번 지고 나면 몇 경기 뒤에 지고 약간 요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3연승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데, 나폴리가 워낙 잘해가지고 좀 힘들 거라 보여집니다. 나폴리가 지금 7연승에 2경기 무승부했으니까 9경기 무패. 지난번 우디네스에 비긴 게 좀 크다 보긴 해요. 근데 라치오도 나폴리 상대로 이기긴 좀 힘들어 보이고, 무 봅니다. 무승부 가능성 좀 높다 보여지고,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에버튼 가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탈 같은 경우
에버튼하고 순위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둘 다 뭐 한 경기 차이, 한 경기의 승점 차이고 득실도 크리스탈이 살짝 앞서고. 다만 이제 원정이 좋은 크리스탈의 그 성적이기 때문에 홈은 에버튼이 비벼볼 만합니다. 홈 성적이 크리스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결장장 크게 없는데 크리스탈이 에버턴이 좀 문제가 많네요. 칼버트 르인하고 그때 봤을 때 맥네일이 부상이었는데 은디아에까지 부상이 포함된 것 같고 두쿨의 퇴장에 미드필드에 또 조금 된 부상인 선수까지 합치면 여기가 지금 거의 공격 지금 골 넣은 선수들 보면 다 썰려 나갔거든요. 미드필더에 일단은 2골, 공격에 지금 12골. 그러니까 얘네가 골을 많이 넣지도 않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원정 가는 건 최악입니다. 에버튼전 비기긴 했지만 출혈이 좀 있고 요새 에버튼이 좀 잘하긴 했거든요. 뭐 토트넘 잡고 레스터 잡고 뭐 브라이튼 3연승에 뭐 리그만 보면 FA컵 빼면은 4경기 3승 1무라서 너무 좋긴 한데 크리스탈도 요새 잘합니다. 첼시 비기고 그리고 중간에 브랜드포드 한번 졌지만 맨유에 그리고 FA컵까지 해서 일정도 에버튼이 더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탈 봅니다. 이 경기.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뭐 마엔까진 모르겠고 일단 일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AT하고 셀타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는 뭐 항상 잘하죠. 순위도 높고. 근데 항상 불안했던 게 뭡니까? 이길 때 좀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근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유일한 무패 팀이다. 9승 3무. 그리고 셀타는 홈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홈 4위예요. 7승 2무 3패. 바르샤보다 홈의 승점이 더 높습니다. 근데 바르샤가 2경기를 덜 치러서 지금 현재 순위론 그렇고 셀타는 원정에 1승 2무 8패. 득점은 좀 하지만 승점이 5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장자가 크게 없는 AT 상대로 이기기 좀 빡세 보인다. 왜냐면 셀타비고는 공격의 휴고 알바레즈 선수가 이제 부상이고 해서 결장자도 있고 여러모로 좋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상성에서도 좋은 AT를 갈 수밖에 없다. 물론 AT의 일정이 근데 일정도 최근에 보면은 뭐 괜찮고 그리고 레가네스전 진 것 빼고는 최근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뭐 마요르카 2대0 그리고 원래 한 골차 승부가 많았는데 최근엔 또 챔스 4대1 리그 2대0 컵대회 5대0 뭐 레알은 워낙 빡센 팀이라 그래서 요거는 오랜만에 AT 승 1마엔 2마엔은 글쎄요. 셀타비고도 최근에 한 골차 승부가 많았어가지고 1마엔까지만 보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1마엔도 배당이 높잖아요. 그래서 AT 승에 1마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가 생각보다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네요. 에스파뇰 레가네스 왜냐면 득점력으로만 보면 4골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AT가 실점이 가장 적은 실점 팀이기 때문에 실점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15골에 37. 2배하고도 좀 더 차이 나죠. 그래서 득점력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마엔까지만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트를 담고 그 다음 레버쿠젠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레버쿠젠하고 미넨 가도록 할게요. 박빙의 승부죠. 이거 1, 2위 싸움 엄청 재밌을 것 같다. 자, 이겨도 순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득실이 많이 앞서고 있는 미넨이고 레버쿠젠이 홈에서 1패밖에 없거든요. 미넨은 무패고. 네, 원정에서도 미넨이 1등입니다. 오히려 홈에서는 미넨이 무패고 원정에서는 레버쿠젠이 무패인데 바뀌었죠. 레버쿠젠이 홈. 그리고 결장자가 크게 없습니다. 미넨도 그나마 수비 쪽? 근데 이것도 못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거의 둘 다 풀로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최근에 상성은 레버쿠젠이 좋다. 그 전에 뮌헨이 더 좋았었는데 뭐 전체적인 성적도 최근에 연패 중입니다. 원정 가서. 그러니까 3대0, 2대1로 23년, 24년에 졌기 때문에 상성은 레버쿠젠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레버쿠젠이 지난번 볼프스전 비겼죠. 그리고 쾰른전 비겼지만 연장 가서 이겼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겼습니다. AT전도 사실 좀 아쉽게 이제 역전패 당했던 경기라 사실 잘 안 진다 보면 돼요. 레버쿠젠도. 그리고 뮌헨도 셀틱전 이기고 하긴 했지만 가끔씩 보면 4대0에서 4대3으로 따라잡힌다든가, 원정에서도 막 마인을 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레버쿠젠 홈인 걸 감안하면 프렌이래 무승부 봅니다. 요거 무가 유력하다. 무 찍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브레다하고 페노르트. 일단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페노르트하고 생각보다 순위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승점 차이가 좀 납니다. 10점 이상 나고 무가 거의 없습니다. 브레다는. 그리고 득실이 거의 바뀐 상황입니다. 그만큼 페노르트가 득실이 좋고, 브레다가 믿을 건 홈 성적인데 페노르트가 홈 원정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완전 결장자가 없긴 한 브레다긴 하지만 페노르트는 뭔가 브레다에 비해 결장되는 선수들이 있긴 하거든요. 황인범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도 페노르트가 낫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은근히 브레다가 홈에서 잡은 적이 있긴 해요. 페노르트를. 근데 최근 전적들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찾자면 페노르트가 홈에서 했던 경기들인데 두 경기 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자 지금 브레다 강팀을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트벤테. 근데 그거 말고는 최근에 물론 PSV전 2골도 잘하긴 했는데 발베이크 5대0으로 대량 실점을 했고, 페노르트는 AC 밀란을 잡긴 했지만 뭔가 운이 따라줬다 보고 스파르타를 3대0으로 이길 줄은 몰랐거든요. 다만 원정이 좀 불안합니다. 페노르트도 실점이 원정에서는 꾸준합니다. 실점이 무실점 했던 경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브레다도 최근 뭐 PSV전 2골, 뭐 홈에서 트벤테도 잡았던, 알크마르전도 이제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당해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다는. 브레다는 오버를 좀 가겠다. 다만 근데 이프렌 노리기에는 좀 애매한 게 2대4로 졌던 그 헤이렌베인전도 생각해보면 페어노르트가 최근 어쨌든 연승 중이니까 원정 연패를 끊어낼 수도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브레다 이프렌은 배당 대비 그냥 차라리 오버 가는 게 낫다 보여집니다. 오버. 그리고 모나코 낭트 경기 가도록 할게요. 모나코 4위 낭트. 득실도 더 좋고 홈의 성적도 좋고 다 좋네. 모나코가. 여전히 골로빈이 지금 부상 중이고, 미드필더 경고 누적, 수비도 여전히 윌프레드 부상. 그에 반면에 낭트는 주전기퍼가 명단 제외된 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 결장자 쪽으로 보면은 모나코가 좀 손해일 것 같은데, 어쨌든 모나코가 최근에 불안하긴 했지만 결국 홈에서 4연승, 챔스 포함. 물론 벤피카전 지긴 했습니다. 그 전에 3연승을 했다는 거고, 리그만 보면 연승 중입니다. 4대2, 3대2로 뭔가 이기더라도 실점을 좀 꾸준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낭트도 요새 보면은 뭐 릴하고 비긴다든가, 뭐 홈에서 리용. 그래서 얘네도 강팀 상대로 8위까지 하면은 뭐 비겼던 경기들도 있고 하긴 한데, 지난번에 홈에서 브레스트한테 2대0으로 졌거든요. 그때 뭐 결정자가 좀 있었나? 브레스트 프렌을 갔었나 내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모나코가 상성에서는 낭트 압도하거든요. 최근에 진 적도 없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모나코가 항상 어쨌든 꾸준하게 실점이 있다는 점 생각하면은 모나코 승 보지만 오버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모나코 승이랑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만에 하나 모나코가 또 뭐 말도 안 되게 진다든가 아니면 또 아슬아슬하게 이긴다든가 뭐 다득점으로 비기면 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모나코 승을 우선시 보는데 예. 오버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C 밀란하고 베로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라스 베로나 실점 가장 많습니다. 53실점. 꼴찌 아닌데. 밀란보다 2배 이상 차이 나요. 득점도 부족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홈에서 또 AC 밀란이 1패밖에 없고 결장자도 퇴장 말고는 수비 1명 부상 공격은 다 나오니까 오히려 베로나 쪽이 수비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 쪽에 이 누구야 이거 카스페르 탱스 여기는 탱스 테드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발목 부상으로 떠 있어가지고 그리고 경고 누적도 수비에 있고 그래서 밀란이 좋다. 퇴장과 부상이 있지만 AC 밀란이 좋다.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3연승 중이고 베로나 상대로 비록 이제 페예노르트전을 지고 원정까지 갔다 와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밀란이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파르마전처럼만 아니면 된다. 그때 진짜 가까스로 이겼잖아요. 2대1로 치다가. 근데 최근에 뭐 로마도 3대1로 잡고 인테르전도 선제골 넣는 거 보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AC 밀란 승 보는데 배당이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근데 이게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 페노르트전 그게 좀 빡세다고 생각을 하나? 왜냐면 지금 보면은 AC 밀란이 그때 원정 갔을 때 플리시치가 후반에 좀 교체가 됐고 레앙도 후반 막판에 교체가 됐어가지고 일단 로테를 돌리긴 했지만 좀 빡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베로나가 얼마나 잘해줄지가 의문인데 그래도 밀란 승 봅니다. AC 밀란 승. 근데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파르마전 그 전적도 있고 패배가 없을 뿐이지 칼리알리 1대1 비겼던 경기도 있고 해서 출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승 보고 마엔을 갈지 핸디물을 갈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 비아레알 발렌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레알 같은 경우 순위가 높거든요. 발렌시아가 지금 강등권에 있는데 득점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실점도 조금 더 많고 그리고 비아레알이 홈 성적도 좋습니다. 발렌이 에스파뇰하고 두 팀이 아직 원정 승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저는 레가네스 이긴 거는 뭐 잘 이겼다고 보는데 원정은 믿을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한테도 지금 5연패 중이에요. 원정. 그만큼 상성에서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비아레알이 뭐 장기 부상장인 뭐 모레노 그리고 수비 쪽에 1명 최근 부상 빼고는 결장자도 크게 없고 발렌시아는 경고 누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아레알이 최근에 뭐 마요르카나 바이오돌리드 상대로 4대0 5대1 AT전도 비기고 해서 그전에는 살짝 좀 중간에 승리가 없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연승도 하고 발렌시아도 홈에서 3연승 아주 좋긴 해요. 뭐 원정에서 에스파뇰 세비야랑 비기고 최근에 졌던 경기인 바르샤 7실점이랑 레알전 역전패 당한 건데 이렇게만 보면 발렌시아도 홈에서 원정에서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많았어가지고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아레알 승 보고 오버 같이 볼게요. 이것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아레알 승의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비길 거 생각하면 오버 보기가 좀 빡셀 순 있긴 하네. 비아레알 승만 보고 그냥 오버는 건너뛰죠. 이게 무승부 생각하면 사실 언더를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비아레알 승무로 보겠습니다. 비아레알 승무. 비아레알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빌럼하고
30분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1시간 한 25분 지났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조합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럼, 흐로닝은 상성은 반반이고, 일단 두 팀의 뭐 순위를 보자면 승점이 같습니다. 득실에서 빌럼이 앞설 뿐이지. 근데 흐로닝은 원정 성적이 좀 안 좋은데요. 이거는 빌럼도 최근 5경기가 승리가 없는데 뭐 페어노르트 비겼다든가 뭐 네이메안 상대로 4득점도 했었고, 특히 지난번 PSV전 비긴 게 좀 크다 보고, 흐로닝어는 지난번 이겼지만 원정인 걸 생각하면 이것도 뭐 빌럼 승 봐야죠. 빌럼 승무 봅니다. 빌럼 승무. 빌럼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이 그래도 몇 개 정도 늘었네요.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루즈하고 파리인데 사실 뭐 파리가 아직도 무패 아닌가? 16승 5무. 득점 차도 2배 이상, 2배 더 차이 나고 실점도 더 많고 툴루즈가. 그렇다고 툴루즈가 홈 성적이 좋냐? 뭐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파리는 이제 무패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에 이제 조슈아 킹, 그리고 또 누구야 이거? 10번 선수 얀, 이 선수 2명 부상에,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긴 하지만 파리도 결장자가 크게 없습니다. 에머리의 부상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로 보나 절로 보나 파리가 좋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홈에서 한번 비긴 적이 있긴 하거든요. 툴루즈가 23년도에. 네, 뭐 최근 몽펠리에나 뭐 스트라스한테도 질 정도면 사실 최근 리그만 봤을 때 5경기 3무 2패고 해서 이거는 파리가 브레스트전 3대 0도 있고 최근 모나코도 4대 1. 이거는 파리 승 1마인까지 봅니다. 2마인도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이게 그 브레스트하고의 일정 때문에, 챔스 일정 때문에 그렇지, 얘는 로테를 많이 돌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리그에서 실점이 뭐 꾸준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승 1마인 보고, 2마인은 뭐 그냥 각자 언더보다는 5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미 이제 대충 끝날 때 됐기 때문에 이제 대충 다 보고 나가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한 10분 정도 좀 빨리 마무리한 것 같고, 더 이제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걸 마무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고 온 거는 앞에 몇 경기밖에 안 돼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빨리 이제 그 조합을 짜러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까 나야님 그 뭐냐, 이 앞에 프레스턴 때문에 지금 걸리거든요. 요 프레스턴이 그나마 무승부 중에 가볼 만한 경기라서, 요게 만약에 제가 옥스퍼드는 좀 애매하고 이걸 가게 된다면 이제 8시 반까지 보내고, 아니면은 한 9시 정도? 8시 반 정도에 간다면은 아무튼 한 8시 반, 9시 사이에 간다 보면 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낮 경기는 사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한 10경기 안 되는 것 같은데, 가게 되면은 아마 오늘 분석해서 아니면 내일 오전에 분석해서 오전에 일찍 보내고 갈 거예요. 방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낮 경기는. 아니면 건너뛸 수도 있고,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 경기 조합 안 온다고 해서 오늘이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해서 일요일은 건너뛰고 해축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해축도 내일 아마 5시, 6시쯤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지를 할게요, 공지. 그래서 미리 보고 온다면 빠르게 한 30분 안에 컷하고,
또 오늘처럼 보게 된다면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 내일은 경기가 적으니까 오늘보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전까지 가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유튜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